나날이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인들마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상승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과거에 비해 국력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을 정도로 기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인 1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진 백악관 연설에서도 한국의 국력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반대로 일본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바이든이 긴급하게 연설을 갖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미국의 물류 대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10월 말 할로윈 축제와 12월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새해맞이 등 연말 대호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히려 웃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염병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쇼핑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그만큼 물건들이 공급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해 민간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던 것이죠. 삼성은 물류 관련 업체가 아닌 유일한 기업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외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정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 대목을 맞아 90일간의 전력 질주라고 표현할 만큼 24시간 LA항 운영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특수 상황에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당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지자 아시아에서는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의 고집과 자존심마저 강제로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의 세계적인 성장세를 보고 좌절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하나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세계 시장과 세계 기구 등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을 찾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물류 대란에 뜬금없이 삼성이 연관되어 있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에게 미국이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단순히 물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연말이면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 할인이 이루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삼성, LG와 같은 한국 기업의 가전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QLED TV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시장을 한국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QLED TV와 초대형 TV 판매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체 TV 매출액이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4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역시 LG전자로 사실상 전체 시장 점유율 중 절반 이상을 한국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에서 작년에 공개한 블랙 프라이데이 최고의 세탁기 건조기 구매 명단을 살펴보면 추천 제품 8개 가운데 6개는 LG전자, 1개는 삼성전자로 추천 제품 8개 중 7개가 한국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연말에 맞춰 물건들을 잘 납품해줘야지만 미국 시장도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기에 미국이 직접 한국 기업에게 유일하게 SOS를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만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다면 일본인들이 이 정도로 불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잘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잘해서인 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여주며 예전처럼 현실을 부정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범국가적 기구들 역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만 보더라도 한국은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초청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고, 각종 전문가들 역시 중국을 견제할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으며, 새 선진국 클럽의 탄생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각 나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한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와 일본의 원전 문제를 다루는 국제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이래 6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죠. 게다가 그동안 의장국은 극동 지역에선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맡았었기에 수임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올해는 극동 5개국이 모두 한국을 의장국으로 뽑는 데 찬성해 의장국을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일본의 기업들은 과거에 비하면 몰락이라고 할 정도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V만 보더라도 일본의 기업들은 기술력이 딸려
LG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패널 없이는 OLED TV를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일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본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존의 기술만을 고집하다 도태되었으며 그동안 한국은 전기차와 수소 관련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다 보니 일본인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점점 입지가 밀림을 느끼고 일본만 도태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SOS와 그와 비교되어 도태되어만 가는 일본의 모습을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대놓고 일본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뭔가 일본을 멀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가정집 가전의 매출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제 기업들의 제품이 한가득이었는데 이젠 정말 과거의 영광일 뿐인 게 되어버렸어. 아마도 이제 그런 일본 제품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진 게 분명하다. 그나마 남은 거라고는 필립스 같은 중견기업의 저렴한 제품들 뿐이라고. 작년에도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한 달 동안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정말 불티나게 팔리더군요. 일본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 집 냉장고도 최근 LG 제품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히타치를 사용했는데 몇 달 후부터 소리도 크게 나고 잔고장이 많았어. 어쩔 수 없이 LG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니 히타치 제품은 이제 다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일본의 가전은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쓸데없는 물건을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제 현실을 깨닫고 기술 발전부터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 외 서비스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까지 한국에게 따라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옛날 유학생활 시절 사귀었던 미국 친구의 집에는 세탁기부터 TV까지 모두 히타치 도시바 같은 일본 제품이었는데 이제 더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 성능과 디자인 어떤 것도 일본 제품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뿐이라니까. 집에 여러 업체의 가전제품이 있고 특히 TV는 2대가 있습니다. 삼성과 필립스 제품인데 화면의 선명도라던가 부가 서비스까지 솔직히 삼성이 완전 압도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전 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일본 기업을 찾지는 않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독일, 영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전 양판점을 갔는데 한국 메이커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꽤 저렴해서 구입했다. 성능적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만족이다. 외국 신문사에서 한국 가전을 칭찬하는 기사가 눈에 자주 보이는데 일본 기업들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국과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갈목 성장에 대한 일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